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365의 유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건강365를 꽉 채워줄 이분은 해리포터 친구이신 것 같네요. 건강지킴이 허미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분, 건강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의학과 박현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학과 박현아입니다. 지혜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혜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암보다 느리지만 암처럼 무서운 병,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하면은 일단 굉장히 익숙한 병이지 않습니까, 미란 씨? 그렇죠. 주변에서도 당뇨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당뇨 하면 인슐린이란 단어 생각나고 혈당 뭐 이런 단어를 들었던 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정작 당뇨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뭐 때문에 위험한 건지 이건 잘 모르고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역시 건강 지킴이도 주워들은 것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풍어를 입을 을풀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도 미란 씨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은 항상 기본기부터 다져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당뇨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당뇨하면 흔히 생각하기에 뭐 소변에 그 당이 섞여 나온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맞는 생각인가요? 네. 당뇨가 당이 나오는 소변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맞는 표현입니다. 일단 왜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뭐라도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서 당분으로 변합니다. 네. 그래서 혈액을 떠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이렇게 팔다리로 움직이거나 심장이 뛰거나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그 당분이 심장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팔다리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고도 또 남는 당분이 또 있을 수 있죠. 많이 먹으면. 그런 것들은 다 그 당분이 지방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지방으로 쌓였다가 나중에 조금 굶어서 배가 고프거나 에너지가 더 필요할 때 나와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호르몬이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뭐 양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좀 비실비실해서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혈액에 있는 당분을 적절한 조직으로 보내주는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에 당분이 넘쳐 흐르고 그것 때문에 또 소변으로도 넘쳐 나가는 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네.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 포도당,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조절해 주는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는데 뭐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혈액에 있는 당분이 근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근육의 문을 누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체지방에 쌓이려면은 체지방 세포의 문을 좀 열어줘야 되죠. 그 또 역시 문을 여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분비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그러니까 당뇨가 올 수 있고요. 재미있는 게 인슐린이요. 아주 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적이 바로 뱃살입니다. 이상하게 인슐린은요. 뱃살만 있으면 맥을 못 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도 뱃살이 많으면은 인슐린이 문 여는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의학적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문을 열려고 할 때 문을 두껍게 만드는 게 뱃살이군요. 그렇죠. 이게 두꺼운 어떡하지? 문이구나.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뱃살은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혈압이라는 병은 증상이 없어서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혹시 당뇨는 저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 같은 것이 있는지요? 당뇨가 이제 혈당이 굉장히 높아지면 증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사실은 전조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로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12시간 정도 음식을 먹지 않고 다음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면은 혈당이 한 70 내지 80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00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3명 내지 4명의 1명이 바로 당뇨나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혈당이 100이 넘는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높아지다가 이게 한 125 정도까지는 전 단계이지만 126부터는 바로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단계에서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근데 네. 혈당이 뭐 한 180, 그다음에 200 이렇게 되면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혈당은 400 정도가 됩니다. 우와. 그렇게 되면은 혈액에 당분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당분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당분이 저 혼자 안 나가요. 물을 끄집어 안고 같이 물이랑 같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혈당이 굉장히 높아지면은요 소변 양이 많아지세요. 그러니까 혈액 양은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는 계속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되세요. 네. 그리고 또 당분이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이유가 에너지로 쓰려고 먹는데 그렇죠. 에너지를 못 쓰고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게 되면은 내 세포들, 내 장기들은 다 계속 배가 고파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계속 음식을 먹는데 힘이 없고 내 대사는 돌아가지 않고 먹은 당분은 다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증상이 생기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요, 사실 뭐 혈당이 공복 혈당이 180 요 정도 상태에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국가 검진이나 직장 검진 이런 검진을 통해서 사실 미리미리 알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뇨병도 좀 절대적으로 유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참 슬프죠.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당뇨가 있으셔가지고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신경 쓰는 수치가 바로 혈당 수치인데요. 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일찍 당뇨가 왔어요. 50세 이전에 당뇨가 왔으면은 내가 당뇨가 될 확률은 7분의 1입니다. 아, 그런데 이분이 50세 이후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당뇨가 왔어요. 그럼 그 확률이 13분의 1이 됩니다. 네. 근데 저같이 부모님 두 분이 다 당뇨가 있으면은 자제분이 자식이 당뇨가 될 확률은 2분의 1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높은 병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당뇨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나 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쏭달쏭 건강상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상식 당뇨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음식이 당뇨를 유발한다. 하나, 둘, 셋. 아, 다르군요. 저는 단 음식, 그러니까 인슐린 얘기 나오고 뭐 단 음식이 나왔잖아요. 이게 잘 배출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음식으로까지 단 거를 더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오해했는데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맞네요. 사실 그게 있네요. 이게 결국은 당이 과다한 건데 제가 듣기로 좀 다당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단당류거나 이당류일 경우에는 특히 이게 분해가 안 된 상태로 금방 당이 되기 때문에 더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런 음식들이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발하는 게 맞는데 뭐 이것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해볼까요? 선생님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네. 단 음식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고 그렇게 사실 배우고 많이 지금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단 음식이 당뇨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이 배가 나올 만큼 먹으면 당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은 답니까 씁니까? 어느 날은 달고 어느 어느 날은 날은 쓰다고 씁니다. 하더군요. 네, 인생의 맛이죠. 술도 많이 드시면 배가 많이 나오죠. 술배가 나오죠. 그럼 당뇨가 생깁니다. 단 음식을 드셔도요. 운동 열심히 하셔서 배 관리 딱 하시면은 당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약으로 혈당을 낮춰야 합병증이 예방된다. 하나, 둘, 셋. 저는 저번에 고혈압도 그렇고 네. 여기 건강365를 통해서 선생님들이랑 만나 뵙다 보면 약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으로 요 혈당을 낮춰야지 그 이후에 오는 합병증이나 안 좋은 그 질환들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뿐만이 아니라 아마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평소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성인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항상 달고 있는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평소 관리가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네. 선생님 정답은? 네, 두 분 다 100점이십니다. 네. 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은 저혈당이 없는 한에서는 낮추면 낮출수록 이분이 합병증이 더 천천히 오거나 안 옵니다. 근데 사실은 유시연 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이조절
잘 하셔서 약을 안 드시고 조절을 하면 참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많지가 않기 네. 때문에 당연히 식이 조절이랑 운동, 생활 습관 조절 다 하시고 거기에다가 약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약을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궁금증. 당뇨에 고추장보다 간장이 더 나쁘다. 어렵다. 고추장보다 간장이 더 나쁘다. 고추장보다, 오, 그쵸, 어렵네요. 이거 진짜 오,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네. 고추장보다 간장이 더 나쁘다. 하나, 둘, 셋. 아, 저는 아니라고 한 게 제가 매운 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네. 선생님들이 매운맛에 단맛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은 단 걸 조심해야 될 아닌가 보다.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 X했습니다. 네. 아닌가 본데. 왜 예전에 매운맛은 맛이라기보다 뭐 압통이라고 뭐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만 왠지 미란 씨가 X를 드는 폼이 그것이었나요? 네, 오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둘 다 아, 사실은 비교하기가 어렵게 어렵죠. 사실은 자극적인 게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아. 자극적인 걸 드시면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간장게장이 맛있어서 밥도둑이기도 하지만 짜기 때문에 밥을 더 많이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은 많이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걸 비교할 수가 없이 자극적이지 않은 게 좋기 때문에 자극적인 맛은 둘 다 혈당 조절이나 혈당에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당뇨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당뇨 자체는 모르겠는데 당뇨가 더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합병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심하면 뭐 걸을 수도 없게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당뇨 자체는 사실은 혈당 잘 조절하면은 아무런 증상 없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혈당이 높은 상태로 당뇨가 조절 안 되고 오래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이 그 설탕 시럽 집에 많이 쓰시죠. 음식 네네. 조리할 때. 그다음에 무슨 달달하게 쓰기 위해서 무슨 올리고당 이런 것도 네네. 쓰시죠. 혈당이 높아지면 그렇게 끈적거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조직과 혈관 내를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또는 조직에 덕지 붙어요. 네. 그럼 이 상태로 시간이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면요. 붙은 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와 있지 않고 붙어 있으면서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일으켜서 결국은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럼 동맥경화가 온 장기에서 어느 날 혈관이 탁 막혀버리거나 네. 탁 터지거나 하면은 사실은 합병증이 와서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시기 쉽게 이렇게 차트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렇죠. 머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이 생기죠. 그래서 네. 혈관이 막힌 경우를 허혈성, 그다음에 터진 경우를 출혈성 둘 다 위험도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도 중요하니까 네. 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눈의 망막에는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요. 네. 그 혈관들이 또 동맥경화가 오면 역시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는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우, 위험하네요. 뇌, 눈, 그 다음에는 심장인 것 같습니다. 심장은 무슨 일일까요? 이제 심장혈관이 어느 날 막히게 되면은 심근경색증이나 아니면 협심증 네. 이러한 심장 질환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극심한 흉통이 와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스텐트 꼽았다 뭐 이런 네, 얘기하시는 게 이제 맞아요. 바로 심근경색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위치가 한 심장 정도 될까요? 아, 그러네요. 네, 콩팥, 바로 심장입니다. 신장 콩팥 기능 저하입니다. 네. 아까 이제 눈도 눈 안 보이신 분의 반 정도가 아마 당뇨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네. 말씀드렸고요. 콩팥도 콩팥 기능에 떨어진 분의 한 반 정도가 당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도 역시 당뇨의 영향으로 동맥경화가 오게 되면은요, 걸르는 기능을 잘 못하게 돼요. 노폐물을. 그러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투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술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약간 부위가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약간 애매해서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 네.
생각했던 게 맞군요. 네, 사실은 이 혈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동맥경화가 오는 경우가 생식기 남근에 있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당뇨약 먹고 난 다음에 발기부전 왔다고 약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당뇨가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동맥경화가 소혈관에 왔고 마치 오비이락으로 먹은 그 시점에서 발기부전이 심해진 거고요. 사실은 당뇨로 인해서 먼저 동맥경화가 생식기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 동맥경화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성기능 저하, 발기부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은 이게 발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네, 맞네요. 발입니다. 궤양. 그래요, 네. 이거.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면 발에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고 그게 궤양으로 넘어가서 심한 경우에는 절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뇨병 환자분들 보니까 양말 같은 것도 신경 써서 신으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도톰한 거 잘 신으셔야 되고 네. 샌들같이 이렇게 발이 위험하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의 신발들은 잘 신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네. 무엇보다도 발을 외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발바닥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은 게 당뇨가 오래되시면 감각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뭐 돌 조그만한 거 밟으면 우리가 금세 발을 치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감각이 떨어지니까 모르고 그냥 밟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가 덧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외출하시면 발을 한 번씩 보시는 거 중요하고 네. 너무 발톱도 바싹 깎아가지고 아프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사실 항상 모든 질병에는 적당한 운동이 네.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각 질병마다 필요한 운동들이 좀 달랐던 기억이 나요. 당뇨병도 당뇨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좋을까요, 당뇨에? 네. 당뇨는 정말 운동이 중요한데요. 이건 뭐 날씬한 당뇨분들도 역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높아진 혈당을 처리를 하려면 근육이 움직여줘야지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을 움직이는 게 바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적성에 맞는 거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하루 이틀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최소한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은 해야 되고 네. 한 번에 30분 내지 45분 또 길게는 1시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가 안 나잖아요. 네. 요즘에 나가서 춤을 추시는 것도 괜찮아요. 댄스 클래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춤 추셔도 괜찮고 이도저도 다 못하겠으면은 운동 하나 좋은 거 에어 있는 쿠션 달린 거 딱 신고 네. 나가셔서 걷는 것만 하셔도 네. 좋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 좋으니까 해주세요. 근데 이 당뇨라는 이 굉장한 익숙한 병, 이 병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당뇨에 걸리시면 당뇨는 이거 고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야 돼. 그냥 인생에 그 동행하는 친구라 생각하고 같이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네, 어떤 질환은 완치가 되는 병이 있죠. 뭐 폐렴 네. 걸렸는데 나았다. 근데 사실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은 평생 동안 친구처럼 가지고 가는 병입니다. 일부 이제 당뇨를 진단받으시고 막 체중을 5 내지 10kg 정도 빼시고 운동을 매일 하시고 아주 식이 조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경우에 가끔은 당뇨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분이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또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또 좀 떨어지죠. 그래서 끊었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친구처럼 가지고 갈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당뇨도 그 전조 증상 같은 것이 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이든지 이런 진단을 통해서 그 혈당이 높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러면은 바로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뭐 나이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혈당은 일단 기준치가 우리가 이제 공복 혈당 기준으로 126이 넘고요. 네네. 또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 혈당을 재는 검사인데요. 병원에 가면 한 10,000원 안쪽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검사입니다. 그 수치를 재서 6.5가 넘으면은 당뇨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약을 곧장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약을 드시라 그러면은 아유 저기 조금 운동 좀 해보고 오면 안 될까요? 또는 뭐 또 제가 식이 조절 좀 하고 오면 안 될까요? 좀 나중에 먹으면 안 될까요? 하고 약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네. 당뇨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진단받은 초기에 혈당 아주 정상으로 맞춰주면은요 네. 합병증이 덜 생기거나 안 생깁니다. 오. 그리고 또 당뇨약 중에서 메폴민이라는 약은요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네. 당뇨가 되기 전에 전당뇨분이 한국분 중에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분들을 드시게 하면은 또 당뇨가 덜 생겨요. 한 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
너무 저하지 마시고 약을 조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네. 문제는 이 메폰민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야갈이 되게 큽니다. 아. 근데 환자분들은 야갈이 크면은 되게 싫어하세요. 독한 네. 약인 줄 알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이 크다는 거는 약이 약하니까 큰 거거든요. 반대로 약이 조그마면은 네. 약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야갈이 크기는 하지만 굉장히 순하고 좋은 약이기 때문에 약을 되게 크다고 막 빼고 드시고 그러시는 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꼭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운동도 운동이지만 식이요법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그 당뇨 때문에 조심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설탕 성분이 들어간 음료고 과자고 간식도 안 드시는데 그래서 과일도 안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일이 당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냐면 그 당뇨에 유익한 음식 아니면 조금 피해야 되는 음식, 아까처럼 자극적인 것 말고 조금 디테일하게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원칙은요. 내가 먹는 음식의 총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양가는 굉장히 많고 칼로리는 낮은 음식이 있고요. 반대로 칼로리는 굉장히 높은데 영양가는 적은 음식들이 네. 있어요. 이쪽 음식의 대표적인 게 한국의 밥입니다. 밥과 김치를 제외한 나물 반찬 두 가지, 단백질 반찬 한 가지. 이것이 가장 좋은 식단이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쌀가루, 밀가루로 만들고 쌀가루,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좀 섞거나 아니면 설탕을 더 집어넣어서 맛있게 네. 만든 빵, 떡, 국수, 라면, 케이크, 과자.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영양소는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줄여서 먹어야 될 때는 당연히 이쪽 음식을 위주로 해서 드시고 여기를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이 영양 결핍이 오지 않으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과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과일을 한두 조각 드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내가 혈당이 굉장히 높아서 뭔가 줄여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줄이면 배가 고파서 저녁 때 폭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밥을 드시고 그다음에 간식으로 들어가는 과일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한국의 50대 어머님들은요. 드라마 한 편 보시면서 이제 막 귤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귤을 한 광주리를 드세요. 네. 네. 남의 일 좀 같지 전에는 않습니다. 포도를 한 송이씩 드세요. 네. 그래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과일이 달달하고 맛있기 때문에 당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과일은 조각 단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주변에 아는 지인분 중에 당뇨병 환자분을 뵌 적이 있는데 저희 회식 자리 전에 직접 이렇게 당신의 몸에 이렇게 인슐린을 주사하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요? 네, 우리가 당뇨가 딱 진단되면은요, 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한 반은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당뇨가 진단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먹는 경구 치료제 약을 드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 15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계속 조금씩 다 떨어져서 어느 때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인슐린이 더 이상 내가 필요한 만큼 나오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주사를 맞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아침에 한번 주사를 놔서 하루 동안 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아침에도 맞고 또 매번 식사 전에 인슐린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많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남들 보는 데서 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찌르는 게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펌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펌프의 단추를 누르면은 펌프에서 알아서 내 몸에 심어져 있는 펌프죠. 인슐린을 조금씩 분비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밖에서 리모컨으로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 몸 안에 심어진 펌프에서 알아서 네네네. 보내주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의학 옛날보다 굉장히 기술의 기계가 발전은, 좋아졌어요. 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신기한데? 네. 자, 너무 신기하지 말고요, 미연 씨.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당뇨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면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아마 좀 알고 계시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정말 딱 한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네. 허리둘레 뱃살 관리. 아. 네. 근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허리만 좀 매일 내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보신다면은 네. 당뇨뿐만이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다른 만성 질환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미란 씨 오늘 굉장히 평소보다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자꾸 허리둘레 말씀을 하셔서 네. 이 그 복합적으로 합병증이 좀 무서운 것 중에 당뇨여서 저도 좀 귀를 기울였는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허리둘레 관리만 하면 그 무서운 합병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포기하지 네. 마시고 허리둘레 네. 안 될 것 같죠? 제가 두 눈 크게 뜨고 오늘 점심 먹을 때부터 좀 덜 먹는지 어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할까 봐요. 자, 오늘 당뇨에 대해서 정말 지혜로운 도움 말씀을 주신 박희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올바른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아유, 습관을 어떻게 바꿔? 습관 바꾸는 거 정말 어려워 하실 수도 있지만 좋은 생활 습관은요, 큰 병을 막는 가장 쉬운 예방법이면서 치료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